2024년 커말 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 백제 4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내용이 설명하는 운영체제 운영 방식으로 옳은 것은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자, 여기에 각각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이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작업을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자, 분산 처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이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컴퓨터의 부담을 줄이며 일부 시스템 고장 시에도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 외에 시분할 다중처리, 다중프로그램 관련 내용들도 한번 해설 보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분할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시분할, 시간을 분할한다. 자, A, B, C, D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A가 1시간, B가 1시간, C가 1시간, D가 1시간. 그럼 다시 A까지 오는데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분할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간을 분할하는데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 즉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초로 분할을 하면 1초 안에서도 수백 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CPU를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들에게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이때 일정 시간은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 아주 미세하게 분할하여 1초 안에서도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횟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마치 각자가 컴퓨터를 독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시스템이 시분할, 시간을 분할하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 다중처리. 여기서 다란 만을 다자를 씁니다. 많다 그럽니다. 여기도 많다. 뭐가 많냐? 처리. 2개 이상의 CPU가 여러 개다.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중 프로그램은 하나의 CPU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 다중 처리는 CPU가 2개 이상인데 다중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방식이다. 즉 뭐가 여러 개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으면 다중 프로그램, CPU가 많으면 다중 처리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년, 18년, 20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분산 처리 시스템 정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윈도우 10에서 파일이나 폴더 또는 프린터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된 폴더에 대한 공유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유 이름 뒤에 달러를 붙이면 앞서 문제 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상에서 공유 여부를 알 수 없다. 자, 일반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공유 여부를 네트워크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름 뒤에 이런 달러를 붙이면 숨겨지기 때문에 공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의 경우에만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자,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면 여러 명이 쓸 수 있겠죠. 네트워크 프린터 외에도 웹 프린터라고 있습니다. 현재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네트워크 프린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프린터, 웹 프린터입니다. 웹 프린터도 공유가 가능하다. 자, 네 번째,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파일 및 프린터를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마법사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42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계속해서 4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다음 중 호스트나 라우터는 우리가 IP 관련 네트워크 계층에서 설정했던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자, 라우터의 오류 상태 통지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로 옳은 것은, 자, 현재 보이는 4가지는 전부 다 IP 관련된 프로토콜들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유형 문제로 네트워크 OSI 7계층 중 물, 대, 내, 하위 3계층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며 현재 정답은 ICMP입니다. 그런데 이 ICMP를 보기 전에 IP 프로토콜, 4번에 있는 IP 프로토콜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P는 패킷 해석 및 경로, 라우터, 아까 우리 라우터 관련 경로를 설정하는 이런 경로를 설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송을 하는, 담당하는 프로토콜이 IP입니다.
자, 이 IP 프로토콜은 전송 상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전송을 하긴 하는데 얘가 잘 보낼까? 오류는 안 생길까?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신뢰성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ICMP를 이용하여 IP 패킷 전송 중 에러 발생 시 에러 발생 원인을 알려주거나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해 줌으로써 IP 프로토콜, 아까 비신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신뢰성 IP 프로토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ICMP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ARP, IP 주소로부터 물리적인 하드 주소, 실제 주소입니다. 맥 주소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R, 리버스, 역으로 그런 말입니다. ARP의 반대로 IP에서 물리적인 맥 주소를 변환하는 반면에 물리적인 맥 주소에서 IP 주소로 반환하는 게 RARP라는 거. 각각의 ARP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 있고 IP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43번에 1번 ICMP 관련 문제는 신유형이라는 것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계속해서 44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을 이용한 공공거래장부로 비트코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 암호화폐가 탄생한 기반 기술이며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해킹 기술을 막는 기술로 옳은 것은,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자, 해설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공공거래장부로 불리며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형태로 분산시켜 수정하고 각 블록을 체인으로 묶는 방식으로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한 분산 컴퓨터 기반의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핀테크, 전자봉투, 암호화 파일 시스템 참고 정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핀테크 정도는 다른 자격증 쪽에서 출제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핀테크 쪽만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 내용들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스,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준말로 기존의 IT 기술을 금융에 도입하여 텔레뱅킹, 우리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자금융이 도입되었다라는 게 핀테크 기술입니다. 핀테크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번의 정답은 블록체인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5번 문제. 컴퓨터의 계산 속도 단위에서 느린 거에서부터 빠른 것까지. 자, 역시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밀리초, 1000분의 1초 그런 말입니다. 1000분의 1초. 자, 우리 앞서 시분할 시스템이 있었죠. 시간을 분할한다. 1000분의 1초로.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0만분의 1초라는 겁니다. 100만분의 1초. 1000분의 1초. 100만분의 1초. 여기는 10억분의, 12승분의, 15승분의, 18승분의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1000분의 1초가 걸린다. 100만분의 1초가 걸린다. 속도 순서를 외울 때 밀지 마. 나 피 뺨. 나 지금 피 빼고 있어. 밀지 마라고. 아프다고. 나 피 뺨. 아프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리 속도 단위를 사례대로 느린 것부터 빠른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자, 밀리, 마이크로, U가 마이크로입니다. 같은 마이크로 MS를 쓰면 여기 MS하고 중복이 되니까 마이크로는 U로 씁니다. 마이크로 세컨. 그 다음에 NS, 피코, 펜토, 아토 앞에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밑에 순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피까지 나와 있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에는 4번이 정답이고, 자, 계속해서 4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인터프리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46번, 인터프리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번역기, 인터프리터는 번역기인데, 이 번역기의 종류가 인터프리터와 함께 컴파일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 이 두 가지를 비교,
구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래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념 강의 7강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 방식은 C, C++, C# 등이 있고 인터프리터는 베이직, 리스프, APL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역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느냐, 생성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영어로 3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자, 뭐라고 막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나는 까막눈이에요. 영어를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번역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번역된 결과물을 한글로 종이에다 써줍니다. 자,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각각의 종이에다가 써줘서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목적 프로그램입니다. 목적 프로그램. 즉 컴파일러 방식은 목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내용이 뭐였지? 이 번역된 내용을 다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번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번역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터프리터 방식은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요. 이걸 안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한 줄씩 읽고, 자, 이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바로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한 줄씩 대화식으로. 이런 뜻이 알았지? 이런 뜻이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한 줄씩 대화식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번역된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생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번역된 결과는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자, 그래서 메모리, 이 컴파일러 방식은 메모리가 낭비가 되겠죠.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나 인터프리터는 이런 번역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전략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 컴파일러 방식은 번역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재번역을 할 필요가 없고 번역 속도와 실행 속도, 번역 속도와 실행 속도가 나눠집니다. 자, 하나씩 한꺼번에 번역을 해주다 보니까 번역 속도가 느려요. 그러나 실행할 때는 한 번에 쭉 읽어버리니까 실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터프리터는 바로 한 줄 읽고 번역하고 한 줄 읽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번역 속도는 빠르지만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느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의 두 개를 비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인터프리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실행할 때마다 한 줄씩 대화식으로, 자, 한 줄씩 대화식으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인터프리터는 실행 속도는 컴파일러보다 느리다. 자, 인터프리터는 번역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느리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프로그램 수정이 간단하나 소스 코드가 쉽게 공개된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파이썬, SQL, 자, 루비, R, 스크립트, 스크래치, C++, 이런 C++ 등은 인터프리터가 아닌 컴파일러 언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윈도우 10의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 프린터는 해당 프린터 아이콘의 체크 표시. 자, 프린터, A라는 프린터, B라는 프린터, C라는 프린터. 자, B에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기본 프린터라는 겁니다.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여러 개 안 됩니다. 한 대만 지정 가능하다. 인쇄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프린터로. 자,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인쇄를 하고 싶은데 인쇄를 날리면 어디로? 이 체크된 기본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A로 하고 싶은데 그럼 기본 프린터를 바꿔주면 됩니다. 기본 프린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이쪽으로 하고 싶다.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되어 있는 기본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네트워크 프린터란 네트워크상에 공유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로컬. 자, 네트워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상에 공유된 남의 프린터가 되겠죠. 자, 로컬은 내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로컬. 그러면 로컬은 내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는 남의 프린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가 됐든 로컬 프린터가 됐든 둘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제한 그랬으니까 내 것만 기본 프린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4번 네트워크 프린터를 포함하여 로컬 프린터 모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가능하다.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 또는 로컬 프린터 상관없이 무조건 한 대만 가능하며 삭제도 아까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삭제도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무조건 한 대라고 그랬는데 기본 프린터가
삭제되면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 없을 수 있죠. 프린터 안 사면 없죠. 그러면 기본 프린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19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니까 47번에 4번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8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에 ID, EID, 스카시, SATA 이런 방식들인데 해설 보기를 통해서 먼저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연결 방식에는 병렬과 직렬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파타, 패럴 아타 방식과 시리얼 아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스카시가 있는데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등에 쓰이는 고속 인터페이스로 별도의 확장 카드 설치가 필요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패럴과 시리얼은 별도의 확장 카드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패럴은 병렬 방식으로 ID, EID, ID, EID, ID 보통 2개까지, 얘는 4개까지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리얼 아타, 직렬에는 시리얼 아타 2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직렬 방식, 이 2개는 병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직렬 방식이니까 이 중에 하나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핫 플러그인, 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선이 얇아 통풍이 잘 된다. 기본적인 하드디스크, 스카시는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등에 사용되므로 기본적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중 하나는 SATA라는 거. 자, 그래서 직렬 방식이고 핫 플러그인, 통풍이 잘 되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시리얼 아타. 현재는 파타에서 시리얼로 넘어와 있는 그런 기술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48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64가지의 각기 다른 자료를 표현하려면 최소한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한가? 자, 1비트 2의 1승은 2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의 3승은 8가지, 2의 5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를 5번 곱하면 32가지, 2의 5승은 32가지, 2의 6승계는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고, 자, 아래의 내용을 코드와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BCD 코드는 6비트입니다. 그래서 2의 6승계에 64가지 문자. 자, 여기서 비트가 아닌 어떤 코드인가 그러면 BCD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16년, 19년에 계속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 외에 아스키 코드 7비트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고, 앞서 한번 정리했던 문제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대소 문자를 구분하고 짱 아스키의 경우에는 1비트 추가하여 8비트 256개까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FCD 8비트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으며, 아스키가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 FCD는 대형 컴퓨터에 사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 16비트 2바이트죠.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8비트. 그래서 16비트는 2바이트 기준 유니코드 65,536개까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국제 표준으로 세계 모든 언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국제 다국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현재 문제 49번에는 4번으로 정답을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인터넷 관련 캐시 파일. 자, 웹캐시죠.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웹캐시 파일, 휴지통 파일, 임시 파일 등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 공간을 늘리는 역할. 자, 백업은 원본 파일을 두고 한 번 더 복사해 두기 때문에 공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줄어지겠죠. 파일이 더 많아지니까. 디스크 정리. 자, 밑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백업, 만일의 사태. 자, 데이터나 정보 파일이 손상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동일한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해 두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디스크 정리. 답은 디스크 정리가 될 거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 조각 모음, 단편화 제거라고도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 공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자, 설치하고 제거하고 설치하고 제거하다 보면 중간에 쓸모없는 공간들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쓸모없는 공간들을 재정비하여, 자, 이런 쓸모없는 공간들을 맨 뒤로 옮겨줍니다. 이런 단편화, 파편들을
제거함으로써 속도 향상 및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최적화하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디스크 조각모 단편화 제거. 반면에 CD-롬, 네트워크 드라이브,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압축 프로그램 등은 이런 조각모음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은 아시죠? 파일 크기를 줄여주는 거. 자, 그래서 현재 50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50번까지 정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